암컷 메추라기는 닭의 10분의 1 크기에 불과하지만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생 알을 낳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식품 산업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합니다. 1,800억 개가 넘는 알을 수확하고 가공하는 것 외에도 매년 140억 마리가 넘는 메추라기가 어떻게 수확되고 가공되는지 아십니까? 메추라기는 부화하고 양육되고 수확되어 가공시설로 옮겨지는 날까지 세심한 보살핌을 받습니다. 이 작은 슈퍼푸드의 놀라운 여정은 현대식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농장에서는 메추라기를 키우고 수확되는 날까지 정성껏 돌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달걀과 메추라기를 최첨단 기계 감독하의 직원들이 능숙하게 다루어 고객에게 판매되기 전 최적의 신선도를 보장합니다. 섬세한 부화부터 맛있는 식사까지 농업 인사이트와 함께 이 작은 새의 놀라운 가치를 뒷받침하는 숨겨진 요소들을 살펴보세요. 중국은 거대한 산업시설 운영 외에도 전 세계 메추라기 양식 산업의 명실상부한 선두주자입니다. 중국은 매년 전 세계 메추라기 알의 60% 이상을 생산하는데 이는 1천억 개가 넘는 알에 해당합니다. 한편 일본은 20세기 초 선발 교배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메추라기 품종을 탄생시킨 나라입니다. 야생 메추라기는 매, 올빼미, 여우, 뱀 등 다양한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 쉬우며 사람들의 습격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메추라기 알의 95% 이상이 산업형 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메추라기 알은 달걀보다 5배나 작지만 영양가는 훨씬 더 강합니다. 메추라기 알은 달걀보다 무게 기준으로 비타민 B12, 철분, 이니, 아이삽에 더 많아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슈퍼푸드입니다. 이 작은 새는 극소수의 사람만 목격한 산업 제국을 감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에 버려졌던 메추라기가 어떻게 첨단 농장의 연료원으로 사용되어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하찮은 메추라기 알을 모아 부화장으로 운반하는 것이 메추라기 생산의 첫 단계입니다. 어미, 메추라기가 알을 품어야 했던 자연스러운 본능은 여러 세대에 걸친 가축화 과정에서 사라졌는데 이는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부화를 위해서는 모든 알을 산업용 부화기에 넣어야 합니다. 그 후 이 넥들은 자동 인큐베이터에 넣어집니다. 이 인큐베이터는 전체 과정 동안 배아 성장의 최적의 온도인 약 섭씨 32도, 화씨 99도를 유지합니다. 각 인큐베이션 주기에는 수만 개의 알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최신 황희 시스템과 습도 센서는 공기의 균일한 흐름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여 껍질이 과열되거나 탈수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기계는 배아가 알 껍질에 달라붙지 않도록 몇 시간마다 부드럽게 알을 회전시킵니다.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부화율을 극대화하는데 적절하게 관리되는 부화기에서는 부화율이 85%에서 90%에 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가 먼저 부화하는지 경쟁하는 경기가 있다면 병아리가 부화하기도 전에 새끼 메추라기가 결승선을 통과할 것입니다. 새끼 메추라기가 부화하는 데는 14일에서 17일밖에 걸리지 않지만 닭의 알은 무려 21일이 걸립니다. 그런 다음 직원들이 알들을 특수 부화 트레이로 옮겨 마지막 단계를 진행합니다. 부화실 안에서 알들은 3일 더 생존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알들은 살짝 꿈틀거리기 시작하다가 깨지면서 엄지손가락만 한 작고 옅은 노란색의 병아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병아리들은 아직 축축한 상태이며 눈은 감겨있고 부드러운 솜털로 덮여 있습니다. 메추라기 병아리 선별 과정은 부화실을 인큐베이터에서 꺼내고 갓 태어난 메추라기 병아리가 담긴 트레이를 꺼낸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연약한 병아리의 높은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숙련된 작업자들이 병아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후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알껍질을 조심스럽게 제거합니다. 다음 중요한 단계는 각 병아리의 성별을 판별하는 것인데 이는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의 전문 지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계란 생산을 위해 암컷 병아리를 사육합니다. 반면 수컷 병아리는 계란 생산에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류 생산 농장으로 옮겨지거나 선별 후 바로 도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추라기 사육 과정에서 면역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분류 과정 직후 모든 병아리는 면역 체계 강화를 위해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이는 병아리가 질병에 가장 취약한 생후 첫 며칠 동안 실시됩니다. 백신 접종 직후 병아리들은 통풍이 잘 되는 플라스틱 용기에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그 후 용기들은 격리구역이나 사육시설로 보내지는데 이곳은 메추라기가 엄격한 관리 환경에서 성체로 성장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곳입니다. 이후 메추라기 병아리는 육추구역으로 옮겨져
새끼 병아리와 비슷한 수준의 보살핌을 받지만 세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정밀하게 관리됩니다. 우선 메추라기 새끼는 추위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밀폐된 사육장에서 사육하며 바닥에는 벽 껍질이나 다른 깔짚을 두껍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병아리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색 열 램프를 계속 켜둡니다. 이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병아리를 진정시키고 긴장을 완화하며 고밀도 사육에서 흔히 나타나는 쪼는 행동을 방지하는 부드럽고 차분한 빛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청색광을 사용하면 메추라기 새끼의 활동이 과도하게 자극되어 이 중요한 시기에 충분한 열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사료입니다. 곱게 갈리고 전분 함량이 높으며 소화가 잘 되는 사료를 메추라기 새끼에게 하루 종일 여러 번, 보통 하루에 서너 번 급여합니다. 병아리는 사육장 곳곳에 원형 급이대가 설치되어 있고 항상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육장 내 어디에 있든 쉽게 먹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병아리는 육추 과정 동안 이러한 철저한 보살핌을 통해 빠르게 힘과 회복력을 키우고 앞으로 펼쳐질 모험의 다음 중요한 단계를 준비합니다. 아기 메추라기는 생후 5, 6주가 되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하여 산란 전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 시기에 전체 생산 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계인 산란을 준비합니다. 메추라기는 수탉처럼 시끄러운 동물과는 정반대입니다. 수줍음이 많고 조용하며 조용히 배경에서 가치를 제공합니다. 수탉처럼 시끄러운 동물이 종종 두통을 유발한다면 메추라기는 그 완벽한 예입니다. 메추라기는 성장기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케이지에 넣어줍니다. 이 케이지는 비둘기와 같은 큰 새를 위한 케이지보다 훨씬 더 콤팩트합니다. 사육 밀도도 조정되어 포랑이에는 케이지당 약 100마리를 사육하지만 성체가 되면 50마리로 줄어듭니다.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료 공급 산란, 그리고 무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케이지들은 여러 층으로 쌓아 올리고 수십 미터에 달하는 긴 줄로 배열합니다. 각 뒷칸에는 수십 마리의 메추라기가 매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거나 돌아다닐 공간이 없습니다. 모든 메추라기는 단 하나의 목표, 즉 정기적이고 일관되며 효율적인 산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메추라기가 이 시기에 이르면 매일 알을 낳고 낳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추라기에게는 잘 가공된 곡물, 밀기울, 미네랄, 미량 원소, 그리고 소량의 생식 보조제가 포함된 사료가 제공됩니다. 이는 생식 건강을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알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사료를 대용량 산업용 믹서에 넣고 사육 단위에 분배하기에 적합한 부드럽고 균질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혼합합니다. 이 사료 조합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혼합 과정이 완료되면 사료는 각 케이지 열의 시작 부분에 위치한 대형 호퍼에 투입됩니다. 모터가 켜지는 즉시 기어와 스크류 컨베이어로 구성된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료를 메인 호퍼에서 분배 파이프로 옮기는 과정을 담당합니다. 그 후 사료는 금속 통을 통해 각 케이지 칸에 고르게 분배됩니다. 각 케이지 칸에는 수백 마리의 배고픈 메추라기가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케이지 열의 길이를 따라 길게 뻗어 있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사료가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닭무리가 정기적으로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알을 낳는 성체 메추라기가 하루에 섭취하는 사료의 평균량은 20g에서 25g입니다. 이 양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산란을 촉진하기 위해 세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각 케이지 열에 설치된 파이프와 자동 급수기를 통해 신선한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는 사료 공급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메추라기는 빠른 성장, 높은 산란율, 낮은 사료 섭취량, 그리고 관리의 용이성 덕분에 현대 식품 산업의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덕분에 생산자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소비자는 영양이 풍부한 메추라기 알을 단돈 2센트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메추라기는 현대 식품 산업의 훌륭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점을 고려하면 메추라기가 현대 농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 메추라기 알을 낳으면 몇 주 동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그 결과 알이 눈에 띄게 됩니다. 메추라기 알은 마치 손으로 직접 그린 것처럼 껍데기 곳곳에 흩어져 있는 짙은 갈색 반점 때문에 메추라기 종만이 가진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경사진 바닥이 특징인 케이지 설계 덕분에 계란은 부드럽게 수거 트레이로 들어갑니다. 계란이 충격으로 깨지거나 케이지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트레이는 케이지 가장자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계란은 이 지점부터 시설 전체 길이를
따라 뻗어있는 자동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합니다. 운송 중 진동을 최소화하고 손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컨베이어는 차분하고 일정한 속도로 작동합니다. 매일 수천 개의 계란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은 이 완전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사람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산란계 메추라기 한 마리는 매일 1개의 알을 꾸준히 낳을 수 있으며 이를 합치면 1년 동안 약 250, 3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한다면 일반적으로 10만 마리의 산란계 메추라기를 키우는 농장의 규모는 연간 2,500만, 3,300만 개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알들을 껍질이 깨지지 않고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다음 단계에서 계란은 완전히 자동화되어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긴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옮겨집니다. 이 컨베이어는 롤러 또는 부드러운 플라스틱 막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막대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배치됩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계란은 컨베이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보정된 기울기와 진동을 이용하여 이 장치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계란이 계속 앞으로 이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제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술을 통해 계란 채취가 최적화됩니다. 이는 이후 분류 및 포장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메추라기는 산란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분뇨를 배출하며 이 분뇨는 곧 케이지 바닥 아래에 쌓입니다. 위생 유지 및 악취 방지를 위해 축사 내에는 자동 분뇨 이송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가동됩니다. 이 시스템은 해당 구역의 모든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퇴비화는 폐기물을 귀중한 유기비료로 전환하는 환경, 친화적인 재활용 방법입니다. 수거된 분뇨는 특별히 지정된 처리 장소로 운반되어 퇴비화를 위해 엄청난 양의 분뇨를 쌓아둡니다. 작은 알들로 돌아가 봅시다. 자동 수거 과정이 완료되면 메추라기 알은 처리 시설의 처리 부서로 운반됩니다. 작업자들은 컨베이어 벨트 양쪽에 서서 알들이 벨트 전체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 알이 쌓이거나 충돌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껍데기의 크기와 색깔을 기준으로 초기 분류 작업도 수행합니다. 깨지기 쉬운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모든 작업이 신속하면서도 매우 부드러워야 합니다. 기본적인 선별 과정을 거친 계란은 완전 자동화된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세척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계란은 고속 회전 브러쉬 시스템을 통과하는 동안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회전 롤러 위로 부드럽게 굴러갑니다. 표면에 달라붙은 먼지, 분뇨 잔여물, 껍질 조각은 매우 부드러운 섬유로 제작되고 강력한 에어젯과 함께 작동하는 이 브러쉬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각 계란은 깨지지 않고 필요한 모든 세척 지점에 닿게 되는데 이는 부드럽고 지속적인 작동 덕분에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란은 완벽하게 일렬로 정렬되어 품질 관리 및 후속 포장 단계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철저한 세척 과정을 거친 계란은 수동 선별실로 옮겨집니다. 금이 가거나 형태가 이상하거나 색상과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는 계란은 빠르고 정확한 동작으로 선별합니다. 최상의 품질을 가진 계란만이 다음 가공 단계로 이송되도록 하기 위해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및 세척 과정을 거친 메추라기 알은 최첨단 자동 포장기로 최종 운반됩니다. 최종 포장 단계가 완료되면 깔끔하게 정렬된 알들이 표준 알 크기에 맞춰 정확하게 제작된 배치 슬롯으로 옮겨집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계란을 아래에 위치한 금속 트레이에 부드럽게 눌러 넣는 장치가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컨베이어에 미리 정렬된 각 트레이에는 바코드와 추적 가능 정보가 라벨로 부착됩니다. 적정량의 계란이 트레이에 놓이면 자동 뚜껑이 트레이를 밀봉하여 계란이 이 운송 중에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1시간에 수천 개의 계란을 처리할 수 있어 시간 최적화와 인건비 대폭 절감이 가능합니다. 트레이가 밀봉된 후 컨베이어를 통해 최종 포장 스테이션으로 운반됩니다. 최종 포장 스테이션에서 계란은 골판지 상자나 대형 플라스틱 용기에 조심스럽게 담겨 시장 유통을 준비합니다. 일부 메추리알은 신선한 달걀로 포장될 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강제로 삶는 과정을 거쳐 미리 조리됩니다. 삶은 메추리알은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길거리 음식과 즉석 간식으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달걀의 신선도와 독특한 맛을 유지하면서 제대로 익도록 하기 위해 섭씨 95도에서 100도 사이의 온도에서 약 8분에서 10분 동안 특수 탱크에서 조리합니다. 삶은 달걀은 자동으로 껍질을 벗기는 기계에 넣어집니다. 섬세한 달걀 흰자를 손상시키지 않고 껍질을 완전히 벗기기 위해 달걀 흰자는 얇은 칼날과 물 분사 시스템을 통과하면서 회전하는 축을 따라 굴러갑니다. 껍질을 벗긴 달걀은 부드럽고 온전하며
최종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계에서 나올 때는 거의 완벽하게 온전한 상태입니다. 철저한 세척 과정을 거쳐 품질 검사를 통과한 달걀은 자동 포장 시스템으로 보내집니다. 이 기계는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계란을 여러 부분으로 나눈 후 봉지나 병에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계란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작업자들은 껍질을 벗긴 계란을 플라스틱이나 유리병에 조심스럽게 넣고 소금물이나 보존액을 병에 채웁니다. 유통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완제품이 유통되기 전에 각 병에 제품명, 바코드, 생산일자 등 포괄적인 정보를 라벨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투어를 진행하며 마침내 메추라기 고기 가공 전용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어지는 세척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털을 뽑은 메추라기들을 커다란 물바디에 담습니다. 작업자들은 흐르는 물에 메추라기들을 깨끗이 헹궈 피부에 남아있는 이물질과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핏자국이나 잔털을 제거합니다. 메추라기는 자동 가공 라인에 설치된 갈고리에 꿰어줍니다. 이곳 직원들은 모든 메추라기가 청결 및 식품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메추라기의 껍질 색깔, 살의 단단함, 표면의 온기를 검사합니다. 그 후 메추라기 고기는 선별 구역으로 옮겨져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제거합니다. 메추라기 전체, 가슴살, 날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살을 고기에서 분리합니다. 각 부위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특수 진공 포장지에 담겨 있습니다. 그 후 각 개별 포장의 라벨에 제품명, 바코드, 제조일자를 인쇄한 후 유통을 위해 냉장 보관합니다. 풍부한 맛과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한 식감으로 유명한 구운 메추라기를 조리할 때 메추라기 고기가 주요 재료로 자주 사용됩니다. 메추라기는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크기와 충격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현실 세계에서 아직도 지구를 활보하는 공룡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모도 왕도마뱀은 원시 시대로부터 되살아난 무시무시한 생물입니다. 링카 섬의 산악지대에서는 무게가 최대 166kg에 달하는 이 거대한 파충류가 주요 서식지입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연구자와 흥미로운 경험을 찾는 사람들 모두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이 고대 포식자들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그들은 우주의 다른 모든 종과 구별되는 비밀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코모도 왕도마뱀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약 8,000마리의 코모도 왕도마뱀은 영역 다툼이 매우 심하며 링카 섬과 코모도 섬, 그리고 인근 섬들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극적인 대결에서 수컷들은 날카로운 발톱, 채찍 같은 꼬리, 그리고 강력한 힘을 사용하여 영역과 짝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닌 놀라운 회복력은 자연의 궁극적인 생존자로서의 그들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원동력입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다른 파충류와 달리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 심각한 상처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코모도 왕도마뱀의 혈액에는 대부분의 생명체에 치명적인 박테리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항균 펩타이드가 풍부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현존하는 공룡들을 발달시킨 놀라운 적응력 덕분에 수백만 년 동안 번성할 수 있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로서 그들의 유산을 확립했습니다. 번식기가 진행됨에 따라 코모도 왕도마뱀은 더욱 공격적이고 배고파지며 먹이를 찾아 근처 지역 사회로 향합니다. 이러한 활동 증가는 지역 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으며 염소, 새끼 돼지, 병아리를 포함한 5,00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이 고대 포식자들에게 훔쳐갔습니다. 2024년 링카 섬의 한 농부가 단 한 달 만에 염소 25마리를 잃는 충격적인 사고를 겪었고 이로 인해 총 9,000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지갑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지역 사회와 이 위험한 파충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조되는 갈등을 해결하고 사람과 용 모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을까요? 지방 당국은 문제를 관리하고 증가하는 코모도 왕도마뱀 침입을 종식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개체수 조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상황 관리를 위해 숙련된 사냥꾼을 투입했습니다. 주요 사냥감 모니터링에 대한 전문 지식을 입증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만이 참여가 허용됩니다. 각 분대는 375정의 H&H 매그넘 소총 또는 마치총을 사용하며 5명의 구성원으로 구성되고 선두 사냥꾼, 추적자, 그리고 지원 인력을 포함합니다.
이 분대는 안전한 포획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용의 크기와 위험 수준에 따라 사냥꾼은 용 한 마리당 5,000달러에서 1만 5천 달러 사이의 보상을 받습니다. 이 보상은 참여를 장려하고 보존과 지역사회 안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링카, 코모도, 플로레스 섬의 사냥 시즌은 건기의 절정에 달하는데 이때가 코모도 왕도마뱀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코모도 왕도마뱀이 인간과 가장 활발하게 교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숙련된 사냥꾼들은 열화상 싼강형, GPS 추적기, 동작 감지 카메라와 같은 최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어 이 까다로운 동물들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용을 목격한 사냥꾼들은 정확한 사격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 51 베게드의 안전거리를 유지합니다. 척추나 심장을 노리는 사격은 상대를 빠르고 자비롭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심한 감독하에 진행되는 이러한 사냥은 지역 주민과 용 사이의 긴장감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반면 코모도 왕도마뱀과 마주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생물들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사납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코모도 섬에서 일어난 불안한 사건이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 사냥꾼이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던 중 근처에 숨어있던 또 다른 용의 존재에 깜짝 놀랐습니다. 짐승이 그를 공격하여 땅에 쓰러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빠른 판단과 동료들의 지원 덕분에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파충류 중 하나와 맞붙는 순간 겪게 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위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은 보호종으로 개체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해 엄격한 사냥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매 시즌 전체 개체수의 15%만이 도태될 수 있으며 사냥꾼은 특정 허가를 받고 엄격한 사냥 할당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상당한 벌금 부과 등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사냥은 생태계를 교란시켜 지역 생물과 환경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인간 보호와 자연에서 가장 상징적인 포식자 중 하나인 야생동물의 보존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위해 이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코모도 왕도마뱀과 같은 보호종을 관리하는 것은 특히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을 다룰 때 단순히 개체수를 세거나 할당량을 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최상위 포식자의 복잡한 개체군 역학을 이해하기 위해 정교한 생태 모니터링 기술이 활용됩니다. 여기에는 고유한 비늘 무늬나 각피 형성의 사진 대조를 통한 개체 식별을 이용한 장기 연구가 포함됩니다. 연구원들은 또한 음향 센서를 사용하여 용의 발성을 감지하고 분석하여 용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영역 경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더 나아가 조직 샘플, 종종 배설물이나 벗겨진 피부에서 비침습적으로 채취를 이용한 유전자 분석은 유전적 다양성, 섬 간 개체군 연결성, 그리고 잠재적 근친교배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의 먹이 역학, 즉 사슴이나 멧돼지와 같은 자연 먹이원에 따라 개체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이해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생태학적 데이터는 정확한 개체수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환경보호론자들이 개체수 추세를 예측하고 통제된 살처분 프로그램의 실제 영향을 평가하며 일화적인 증거가 아닌 탄탄한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과 지역사회 간의 지속적인 갈등은 단순한 사후 살처분을 넘어 통합적인 갈등 완화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인간 거주지 주변의 서식지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지정된 완충구역 설정, 마을 근처 은신처를 줄이기 위한 식생 관리, 심지어 가축 사육 지역에서 야생 먹이를 유인하기 위한 통제된 수원 조성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반 보존 프로그램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지역 주민들에게 코모도 왕도마뱀의 행동에 대한 교육, 가축 주변에서의 안전한 관행 장려, 그리고 지역사회가 자체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내구성 있는 자재와 강력한 파충류를 막을 수 있는 특수 설계를 사용하여 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역을 건설하는 방법을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은 가축 손실로 피해를 입은 농부들을 위한 대안적인 생계 수단을 모색하여 취약한 동물에 대한 의존도를 줄입니다. 또한 신속 대응팀은 단순히 살처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을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문제 개체를 포획하여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등 비살상적인 방식으로 개입하기 위해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능한 한 치명적인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통제된 살처분 프로그램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살처분 이후의 과학적 분석과 연구 기여에 귀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을 살처분할 때 단순히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은 포괄적인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기회를 포착합니다. 여기에는 상세한 형태학적 측정, 길이, 무게, 신체 상태, 유전학, 식이 및 독성학 연구를 위한 조직 샘플 수집, 그리고 코모도 왕도마뱀의 자연적 섭식 패턴을 이해하고 실제로 가축을 포식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위 내용물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전체 개체군의 건강, 다양한 지역의 식단 구성, 심지어 환경 독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 혈액의 독특한 특성, 특히 항균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 의학에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태된 모든 개체는 과학 연구의 귀중한 표본이 되며 이 고대 종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기여하고 미래의 보존 및 관리 전략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 관리, 특히 살처분 프로그램은 엄격한 국제적 감시와 복잡한 윤리적 틀 안에서 운영됩니다. 지역적인 갈등에도 불구하고 코모도 왕도마뱀은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어 국제 자연보호 단체와 각국 정부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개체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인간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호종을 도태하는 것의 윤리적 정당성과 가능한 모든 비살상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와 보존단체는 코모도 왕도마뱀 개체군의 유전적 건강과 생존력에 대한 개입 전략에 장기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현재의 관리가 종의 미래를 위협하지 않도록 합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지역사회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게 관리되는 생태 관광 사업의 개발은 지속가능한 보존의 핵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코모도 왕도마뱀의 미래 전망은 인간의 필요와 생태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 적응형 관리 전략, 그리고 이 살아있는 공룡들이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과학 연구와 지역 사회 협력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